안녕하세요. 이노션의 은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저는 오늘 도구빌리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노션의 제작팀의 크리에이티브 알파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를 설명을 하려면 저희 팀을 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작 소속이기는 한데 원래 제작팀에는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 이렇게 두 가지 직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크리에이티브 알파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플래너,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그리고 팀 안에 개발자분이 계시고요. 공간기획, 건축가, PD 이렇게 11명의 직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팀은 15초, 30초 TBC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영화라든지 게임, 팝업, 디지털 캠페인 같은 캠페인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안에 개발자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크리에이티브의 뉴테크를 결합한 그런 캠페인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를 좀 대표작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저 왼쪽에 있는 손석구 배우랑 같이 아이오닉 빌트인, 꼬득이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빌트인 카메라 7대를 가지고 13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올해 6월에 CGV에서 런칭을 했었습니다. 단독 개봉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5만 관객이 들었었더라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봤었고 올해 8월에 몬트리올 판타스틱 필름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판타지아 필름 페스티벌에서 단편 영화상을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1월에는 CES에서 현대자동차관의 메인 컨텐츠를 저희 팀에서 같이 제작을 했었고요. 현장 운영을 하고 왔었고 사실 저희 팀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였던 것들은 두 번째 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디어마이 히어로, 그래서 수소청소차에서 수전을 달아서 환경요원들이 중간중간 손을 씻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바깥에 들리는 소리들을 픽토그램으로 운전석에 띄우거나 허리에 띄워서 운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기부를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라던가 뭐 이런 하드웨어서부터 공간, 팝업, 게임, 영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국제 어워드에 출품을 하는 일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 회가 조금 넘는 그런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도구빌리티라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4월 1일 만우절에 저희가 국내 해외 계정에서 진행한 디지털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선제안에서 집행했던 프로젝트고 사실은 되게 좀 간단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에 강아지가 직접 모빌리티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강아지를 위한 모빌리티는 어떤 디자인이어야 되지? 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페이크 컨텐츠였고요. 사실은 저희 팀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AI를 전문으로 다루는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한 선제한 아이디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알파팀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해서 실행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타 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도출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재미있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올해 2월이었고요. CES가 1월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모두 다 번아웃이 돼서 일하기 싫어요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팀은 사실 선제안이 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기보다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광고주한테 선제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개월 뒤에 만우절이라는 빅 캠페인이 있고 선제안을 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팀원 하나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한번 제작해보면 어때요? 라는 의견을 냈고 좋다. 우리 생성형 AI 아무래도 요즘 스터디하고 있었는데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뒤에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막 AI로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자동차를 만들어봤어요.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이미지를 만들어봤어요. 라고 회의를 쭉 했는데 그날 회의 결론은 그냥 생성형 AI로 만들어 봤어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가 좀 결론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는 어워드에 출품을 하는 목적도 좀 있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가지고는 살짝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서서 이제 강의해주신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AI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장은 앞으로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AI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극한의 속도로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툴로서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AI를 활용을 해야 조금 세상에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알파팀의 아이디어 내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다시 아이디에이션을 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저희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아주 좋은 문제점을 찾기입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것보다는 강남구 신논현역의 어느 가로등에서 교통사고가 유독 많이 일어나더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후자가 훨씬 더 엣지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좋은 프로블럼을 찾아야 솔루션을 냈을 때에도 그 아이디어가 훨씬 엣지가 있고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의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좋은 문제점 찾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찾았던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아요. 미국 가정의 70%, 그리고 한국 가족, 4가족 중에서는 1가족, 그리고 중국은 1억 1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려동물들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고객층으로 강아지 승객들이 떠오르고 있고 다양한 펫프렌들리 솔루션을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정말 강아지를 위한 솔루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강아지를 배려하기보다는 너무 인간 생각으로 만든 인간 중심의 솔루션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강아지도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아? 그렇다면 강아지를 위한 모빌리티는 어떻게 디자인이 돼야 될까? 만우절이니까 상상력을 크게 좀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본 이미지들은 어쨌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모빌리티를 만들 거면 인간의 생각을 배제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대입되지 않는 AI의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강아지 중심 모빌리티를 그럼 만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미드저니에 그냥 강아지를 위한 자동차를 시각화해줘 라고 명령어를 넣으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하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안 되겠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강아지를 위한 자동차를 시각화해주는데 모던하게 미래지향적이게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죠. 약간 고민 없는 프롬프트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측 이하의 정도밖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강아지를 위해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디자인이라던가 차량 세부 사양이라던가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결과물 중에 되게 좋은 팁을 선별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프롬프트 같은 걸 정리를 해서 미드저니로 갔었을 때는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원하는 이미지의 퀄리티까지 끊임없이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디렉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좀 배울 수가 있었고 챗GPT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 했었을 때의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질문에 강아지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양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7가지의 답이 나오는데 질문 하나 넣는다고 이렇게 7가지의 정답이 한 번에 쫙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저 위에 질문에서 계속 질문을 바꿔가면서 강아지가 운전을 한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지?
강아지가 운전 시 강아지의 신체적 약점은 뭐지? 강아지의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컬러나 향 같은 게 있을까? 질문을 계속 바꿔가면서 물어봤을 때 그 중에 하나씩 걸리는 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디자인과 크기는 강아지 품종이 334종이니까 개 품종을 고려해서 다양한 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들은 노견이 되면 슬개골이 되게 약해지는데 장거리 여행에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UX 디자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든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문이 있듯이 개는 비문이 있어요. 코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걸로 시동을 거는 기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개는 파란색과 노란색 이외의 색상을 구별할 수 없어. 이건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신호 체계를 알 수가 없겠네? 그럼 그 신호 체계를 알아볼 수 있게 색각 이상자들을 위해서 뭔가 유리창에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팁을 보면서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돌려 있었을 때 다양한 팁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그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줘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미드전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처음에 쭉 뽑았습니다. 이 중에서 광고주와 저희가 픽한 디자인은 이거였었고요. 아까 전에 챗GPT에서 얻은 솔루션 같이 소, 중, 대 세 가지 사이즈로 자동차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챗GPT에서 나왔던 그 팁과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 장씩 이미지를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발에 맞춰서 동그란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슬개골을 손상시키지 않는 하방형 페달 같은 것도 모빌리티에 필요하겠다라고 이미지화했고요. 그리고 우천시에 산책하고 나서 털이 젖었을 때 드라이빙 할 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천장에 드라이어 모드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쾌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음소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되게 갯벽다기로 좀 귀엽게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형 시동 장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 체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색변화, 신호 알림 허드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팁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해석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후각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족발골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얘네들 경로를 이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각 자극으로 목적 시, 이탈 시 자동 실행되는 자율주행 모드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졸음 운전 시에는 자동 온대는 치즈, 유포, 고구마, 3종 인센스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는 한 마리를 낳지 않으면 다출산을 낳잖아요. 산책 갔을 경우에 꼭 한 마리씩 떨구고 가겠다. 그래서 후석 승객 알림은 필수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파란색 조명에 가장 집중도가 높다고 해요. 파란색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은 강아지를 고려한 펫중심의 푸른색 인테리어 조명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빌리티만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계관을 만들어줘서 커뮤니케이션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SNS 스토리도 같이 좀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주인을 집안에서 기다리다 못해 본인들이 직접 강아지를 위한 모빌리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산책 시간을 줄여가면서 매진해서 드디어 강아지를 위한 모빌리티를 만들었다. 이런 스토리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방금 보신 이미지들은 이제 챗GPT 아이디가 끝나고 나서 4일 만에 만들어낸 이미지이자 광고주의 선제한 콘텐츠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이미지가 똑딱 나온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돌려보고 그 중에 베스트를 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계속 돌리더라도 4일 만에 이 많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는 속도면에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 한 컷을 위해서 돌려봤었고, 물론 이런 불쾌한 골짜기를 굉장히 많이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안은 이렇게 8개가 골라져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디지털 키를, 강아지를 위한 디지털 키를 발급받을 수 있게 AR 필터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차량을 출시를 하면 포스터를 만들어요. 근데 광고주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스터를 만듭시다. 그래서 4월 1일 날 대리점에 부착을 하는 것까지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지만 광고주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만우절날 홈페이지에 굉장히 진지한 아티클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고민을 해서 만들었고, 전 세계 2,000마리의 강아지들을 다 인터뷰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이 콘텐츠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콘텐츠를 올렸었고요.
그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 에이미웹이라는 미래학자분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AI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인턴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가 저는 200% 공감이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모두에게 인턴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인턴이 제공해주는 아이디어의 단초, 데이터, 이미지 시안을 기반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데이션 및 시안 작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작의 아이디어와 디렉팅 역량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실무로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에서 못 보던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는, 잘 찾아오는 친구가 일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그걸 구체화해가지고 오는 친구가 이 친구 좀 잘하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현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드저니에서 그냥 고민하는 바를 넣는다고 이미지가 뚝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 중에 좋은 팁을 선별하고 디렉팅 고도화하는 능력들이 개개인차로 발생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업계에서 바라보는 생성형 AI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올해 운이 좋게도 3월달에 에드페스트 심사위원을 했었고 6월달에 깐느 심사위원을 했었고 그리고 저번 달 8월에는 매드스타즈 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세 군데의 심사위원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많은 심사위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생성형 AI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올해 깐느 라이언즈에서 아웃도어의 그랑프리를 받았던 아이디어가 이제 이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내용이 한 400편을 동시에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강아지 사료 브랜드예요. 거기에서 만든 광고물인데, 강아지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델을 유기견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집행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저 유기견을 어떻게 모델로 활용을 했냐면, 보호소에 있는 개 사진을 이용을 해서 미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에 있는 다양한 포즈들을 취하는 3D 디자인을 만들고 사진에 넣으면 그 강아지에 맞춰서 쉐입,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 사진에 맞춰서 바로바로 생성해주는 이 AI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거를 바로 5개 광고에 적용을 해서 광고를 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5개 광고를 보면서 그 강아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입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입양이 됐다. 그러면 그 5개 광고에서는 다른 강아지로 대체가 되는 이런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 이게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왜 이 아이디어가 그랑프리를 받았지? 저는 예비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최종 주리의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깐느에도 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쏟아졌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생성형 AI로 화려하고 세상에 없는 이미지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왜 AI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공예와 예술을 대체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의 솔루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그랑프리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심사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AI를 사용하고 극적인 효율을 내고 비용을 줄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AI를 가지고 아이데이션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AI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깊게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자기들이 만들어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막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주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면, 사실 이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생성형 AI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미 없이 사용한 것들은 냉소적인 반응들을 조금 읽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 바라보는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5, 6년 전서부터 팀 안에 개발자가 있다 보니까 AI를 활용한 캠페인들을 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에는 너무 이 AI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생성형 AI는 그 중에 원 오브 되는데 모두가 너무 그거에 고무되어 있고 매립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AI가 생성형 AI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를 AI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넓게 시야를 바라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조용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도로 위의 모든 소리를 AI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사이렌 소리인지 경적 소리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운전석 허드에 픽토그램을 띄워주는 시스템을 AI를 활용해서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 리틀빅 이모션이라는 거는 바르셀로나의 어린이 병원에 아이들이 수술실로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을 때는 수술 경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서 저 앞에 카메라를 달았고 아이 얼굴을 스캔을 해서 얘가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높은지 낮은지 높다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한테 알럿을 주고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맞춤 컨텐츠를 계속 틀어주고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컨텐츠를 즐기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 치료실과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모든 시스템은 AI를 활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솔루션을 생각을 할 때 이 AI 활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AI를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